네, 오늘도 조상전화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GX 건설 네. 15,73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혹시 뭐 이번 달에 매수하신 걸까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한 달 정도 보유를 하셨고요. 네. 어떤 부분이 고민이실까요, 시청자님? 가격이 내려가면 손절을 할 텐데 내려가지도 않고 항상 가격이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초보자라서요. 그러니까요. 매수하신 이후로 좀 변동성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지루하실 네. 것 같은데 두 분 통해서 저희가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GS건설, 긍정 그리고 중립이네요. 그러면 피비님께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중립 의견 주셨는데 네. 건설주 사실 매수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시청자님 초보라고 하십니다. 어떤 네. 전략이 필요할까요? 개인적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매수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매수 가격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나 건설업이 턴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1차적으로 우리나라의 아파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분양시장,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핫한 지역이 아닌 이상 미분양이 꽤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해외 쪽에서 플랜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업 수주를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1분기 기준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을 이루어내긴 하긴 하였으나 그래도 우리나라의 건설 경기가 조금 나아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비사업 관련 수주인데요. 우리나라의 올해의 기준 SK랑 현대 제외하고 정비사업 관련 수주는 모든 건설사가 지금 제로입니다. 그만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한 가지 부분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주에 대한 투심이 너무나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오를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GS건설은 조금은 중립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것을 권해드리고요. 다행히 매수 가격이 현재 주가 대비 크게 밀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하루 이틀 길면은 다음 주 정도 안에 혹시나 올라오게 되면은 시장의 주도 섹터와 주도 종목들, 반도체가 대표적으로 될 것 같은데요. 그쪽으로 갈아탄다면 더욱 괜찮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오히려 좀 반도체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다음 주까지는 좀 지켜보아야 된다는 건가요? 다음 주까지는 좀 GS건설 지켜볼까요? 네,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예.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알테오젠 178,500원에 30%예요. 혹시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아니요, 며칠 전에 들어갔는데요. 네. 목표가가 얼마나 갈까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목표가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알테오젠 오늘 보합권으로 딱 마감이 됐는데 과연 더 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알테오젠 다행히 두 분 다 네. 긍정이시네요. 매니저님께 여쭤볼게요. 네, 오늘 약간 수급이 조금 빠지고 급등했다가 상승분을 좀 반납하긴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이신 이유가 있을까요? 전일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 미국의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 중에 뭐 아마존하고 뭐 MS 다 좋았는데 머크사도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머크사가 되게 좋았고 그 머크사하고 함께 이제 그 SG 제형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 SG 제형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알테오젠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오늘 많이 올랐다가 지금 내려온 부분인데 최근에 그 한 3월 달까지 상승했던 부분이 4월 달에 초반에 많이 하락했다가 이렇게 지금 이제 횡보하는 구간이었어요. 그럼 횡보하면서 지금 이평선을 많이 수렴해 놓고 오늘 대량 거래 동반해서 슈팅에 나왔습니다. 이건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여지고 저는 조금 더 눌렸을 때 만약에 지금 17만 원 이하로 내려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매수를 하셔가지고 비중이 30%에 좀 많긴 한데 좀
올라가게 되면은 약간 익절하고 19만 원 위에서 익절하시고 다시 17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평당가를 조금 낮추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봤을 때 한 전고점 22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그 이상의 흐름은 그 앞으로 있을 뭐 학회라든지 이런 거 좀 지켜보시면서 계속 추적해 보신다면 신고가 갱신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22만 원까지 좀 볼 수 있겠다라는 또 긍정적인 말씀 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어머니,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기간은 중요하죠. 지금 많이 올라갔을 때 한 두 달 정도 상승을 했고 횡보할 때 한 달 정도 그렇게 횡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에서부터 반등한다고 치면 빠르면 두 달 안에 그리고 늦으면 한 3개월 정도까지 본다고 한다면 22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알테오젠으로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월덱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3,750원에 25%요. 오, 네, 아주 살짝 수익 중이시네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아, 이게 지금 실적도 좋고 괜찮은 종목으로 알고 있어서 매수를 했는데, 네. 그렇게 뭐 힘있게 오르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는 네네. 한 28,000원 정도를 보고 매수를 했거든요. 네. 네. 28,000원이요? 네? 네네네. 근데 그 전에 팔아야 될지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월덱스 과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보여줄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 그리고 중립입니다. 긍정 의견 안 들어볼 수가 네. 없습니다. 월덱스 뭐 28,000원 정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무난하게 네. 좀 가능할까요? 그건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상황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조금 전에 사업 보고서를 잠시 봤는데요. 네. 눈에 띄는 거는 동사가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1,000억 이상 가지고 있는데 시총이 4,000억이 안 됩니다.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영업을 잘해서 회사 내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많다는 건데 그게 올해 급격하게 늘어난 게 확실히 눈에 보이고요. 영업이익률이 22%입니다. 반도체 기업이라 하더라도 2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기업들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보이고 있는 재무나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참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도체는 앞으로 점점 더 정밀화되고 세밀화됩니다. 판이라 할 수 있는 이 웨이퍼의 틈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고요. 여기에서 새로운 기판들이 올라가면서 점점 더 첨단화될 겁니다. 그와 관련된 공정 중 하나를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그렇게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을 때 거기에 따른 수혜는 얻지는 못했는데 결국 때가 되면은 월덱스의 시간은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어떤 이슈가 붙을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근의 움직임이 조금 누그러들었다고 해서 동사가 최근 몇 년 동안 주가가 오르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는 재무 상황, 실적, 현금 흐름 모두 다 괜찮기 때문에 월덱스는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시간을 가지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이 대한전선을 좀 오래전에 조금 샀다가 네네. 주장도 받고 하고 기다리다 이제 14,500원인데 네네. 이제 조금 얼추 평단가 올 것 같은데 아. 이거를 좀 장기로 보려고 또 하는데 일단은 이제 이거를 10%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물을 타야 되는지 해서 단기로 봐야 될지 장기로 봐야 될지 그거 좀 알려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은 오래전에 매수를 하셨었나 봐요, 그러면.
예, 유상증자 받아가지고 저 가격이 된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걱정이 또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강현규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희 운수대통 종목으로 가지고 오셔서 수익도 굉장히 많이 챙겨갔고 네. 오늘도 12% 급등이 나왔는데 네. 우리 시청자님은 이미 예전에 들어가시고 뭐 유상증자도 받으시고 그래서 더욱더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우선은 매수가가 14,500원. 네. 이제 좀 눈앞에 나와 있습니다. 비중이 10%라는 점도 괜찮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올해 들어서 2월 달부터 3월 달부터 시작해서 급등이 해서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40% 올라온 상황인데 저는 오늘 종가가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13,800원에 마감해줬던 거는 앞으로 시간에서 지금 제가 체크를 못 하고 있는데 시간에를 보게 되면 올라가 있으면 좀 좋은데 지금 아직까지는 보합권입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게 된다면 시간에서 더 올라가게 된다면 14,500원도 가능하고 저는 내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초가에 도전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어저께 나온 뉴스인가요? 그 미국에서 이제 노후화된 전선에 대한 부분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는 내용도 나왔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 AI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선에 대한 그 속도가 빨라져야 되고, 속도가 빨라지기 위해서는 전선을 좀 교체해야 되는데 과거의 전선보다는 신규 전선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해적 케이블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뭐 일본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까지 이어지는 해적 케이블을 하는데 대한전선의 신규 사업이 또 해적 케이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 27년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길게 가져가신다면 추가적인 큰 흐름이 나와서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4,500원이 매수가시니까 다음 주 중에 만약에 슈팅이 나와서 14,500원 정도 넘어가는 흐름이 된다면 약간의 차익 실현은 거두시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왔을 때 한 14,000원 언더, 13,500원 정도 됐을 때 다시 한번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하셔갖고 비중을 다시 15% 정도 채우신 다음에 평단가는 13,000원 정도까지 만드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하셔서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추후에 큰 상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장기 입평이 지금 장기 입평선이 좀 이렇게 480일선하고 뭐 이런 장기 입평 240일선 이런 장기 입평선들의 그 갭이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방향성을 잡는 것은 이평선이 수렴한 다음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금 단기 입평은 모아놓고서 슈팅이 나온 상황에서 장기 입평을 다시 한번 모아줘야 되는데 그 기간적인 소요가 걸립니다. 그래서 슈팅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매수가 위에서 정리하시고 다시 내려왔을 때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매니저님의 공략주였던 만큼 정말 꼼꼼하게 전략 들어봤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좀 고민 여보세요? 해결되셨을까요? 예, 그러면요, 제 매수가 위에 14,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슈팅이 나오면은 일단 전략 매도하고, 네. 밑에서 이제 다시 잡는 전략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시청자님.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 꼭 챙기시길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네. 계속해서 저희 많은 분들이 또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뒷번호 9024번님께서 캠트로닉스를 가지고 계신데요. 2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네. 18%입니다. 추매해서 버티고 있는데 매도가 알려주세요. 오. 아, 참 추매를 하셨다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딱 수익권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이창원 PB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캠트로닉스 매도가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될지 저희가 2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상담 도와주시죠. 1차적으로 목표 가격은 28,000원에서 3만 원 사이 어딘가로 한번 설정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동사가 지금 테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 테마가 조금 셉니다. 유리기판입니다. 기존의 동사의 주가가 꽤나 많이 흔들렸던 가운데 반등이 나왔던 것은 1차적으로 부각되었던 것은 2차 전지와 관련된 사업부를 확장한다는 것이었고요. 최근에 4월 큰 폭의 주가 변동성을 보였던 이유는 유리기판 관련 종목으로 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쉬운 건 유리기판 관련 대장 종목은 아니다 보니 주가의 상승 흐름은 크지 않았고 4월에 시장이 밀리면서 동사의 주가 또한 꽤나 많이 밀렸습니다. 하지만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는 여기에서 마무리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인텔과 AMD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수 기업들은 유리기판에 대한 공정 그리고 이에 대한 수요를 계속 확충하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실적이 나아지는지를 우선은 봐야 합니다. 아쉽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실적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는데 영업이익이 지금 절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회사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매입 원가에 해당하는 부분, 판관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꽤나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걸 상쇄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매출액이 조금 더 커지는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는 유리기판 관련 종목으로서 단기적인 상승 흐름을 한 번은 더 줄 수 있으나 중기나 장기적으로는 힘들 수 있다는 것. 28,000원, 3만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000원 정도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캠트로닉스 우리 9024님 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 시진핑 주석이 현재 방중 중인 미국 블링컨과 면담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갈등 수혜주로 들썩이는 종목들이 참 많잖아요. 맞아요. 지난주에는 태양광 관련주도 움직였고 조선 관련주도 움직였고 네. 이번 주말에 나올 뉴스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강현규 매니저님께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뉴스들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고 다음 주 시장에서 이런 미중 갈등 관련 수혜주들이 또 움직일까요? 지금 미중 갈등에서 부분에서 철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선, 계속해서 태양광까지 계속 그 미국이 중국에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중국도 역시 그러한 보복적인 차원에서 계속 그 관세에 대한 부분을 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진핑 주석과 블링컨 장관이 만난다. 이건 어떻게 보면 화해 모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실적 지금 시즌은 아무래도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기반에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간 거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미중 갈등 수혜주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실적 기반에 관련된 조선주가 올라갔고 철강주도 좀 그런 부분이 좀 없잖아 있고 태양광도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실적 기관과 외국인의 실적 이런 것 그 수급과 그다음에 실적이 잘 찍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주말 동안에 어떠한 이슈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보수적인 접근을 좀 그런 보수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이 받쳐주는 그 테마성 종목에서도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전해진 속보에 대해서 매니저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도 반도체 쪽이네요. 6438님께서 SNS 택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44,800원에 비중은 15%라고 하시는데 매수하자마자 밀려가지고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SNS 택은 강현규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2분 드릴 테니까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SNS 택이 최근에 반도체 수혜로 해서 좀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상을 보게 되면 최근에 한 달 내내, 4월 달 내내 지금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모습이긴 합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수급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기관이 매수한 흔적도 좀 약하고 외국인이 매수한 흔적도 약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감은 좀 적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뭐 매수가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44,800원이기 때문에 44,800원이라면은 앞으로 한 10% 정도 올라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근데 동종목이 올라갈 때마다 올라갔던 그런 상승률이 최고 10%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좀 비중을 줄여서 한 44,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거든요. 그럼 44,000원 정도에서 비중을 줄이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가져보고 손절가를 만약에 드린다고 한다면 최근에 많이 하락했던 48,000원 부분을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을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2월 말 3월 초에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슈팅이 나온 이후에 가격적인 조정을 엄청 받았는데 지금 계속 흔들림이 있어요. 오늘 반도체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윗골이 달면서 종가상 저가 부분을 찍으면서 이제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이 부분을 되게 강력하게 지켜줘야 되긴 합니다. 41,400원 정도를 강력하게 지켜줘야 되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탈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48,000원까지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는 게 좋겠고 만약에 여기 지지돼서 반등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비중이 조금은 15%는 괜찮은 거니까 5% 추가하셔서 평단가를 44,000원 이하로 맞춰준다 한다면 충분히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2분 꽉 채워서 상담을 도와주셨네요. 네. 우리 시청자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아, 예, 삼천당제약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그 10만 4천 원에 비중 100%요. 10만 4천 원이요. 예, 시청자님,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아, 처음에는 한 7만 원에서 해가지고 12만 원 한번 수익 내고요. 오. 예, 근래에 다시 들어갔거든요. 최근에 다시 들어가셨군요. 예, 다른 거 다 정리하고 그냥 100% 그냥 다 들어갔습니다. 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예, 예. 100% 들어가셨어요. 그럼 가장 예, 고민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이게 이제 그 알리에가 그게 좋던데 네. 이게 중장기로 가지고 가도 되는지 이제 그게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네, 삼천당제약 그래도 지금 뭐 수익권이십니다. 과연 좀 오래 두고 볼 수 있는 종목인지 두 분의 의견 보도록 할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갸우뚱 하셨지만 그래도 두 분 다 긍정이네요. 그러면 피비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비중이 100%인데도 불구하고 긍정 들어주셨거든요. 그만큼 네. 또 괜찮은 종목인가 봐요. 지금 흐름 자체는 괜찮습니다. 우선은 1차적으로 3월 말에 바이오시밀러의 판매 공급 관련된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한 단계 올랐고요. 제약바이오가 아이테오젠의 상승 이후로 전반적으로 오르는 모습이 나왔던 상황이나 조정 구간에서 삼천당제약은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조정이 나왔던 건 다른 이유는 아니고 저는 시장 때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한 차례 주가가 밀렸는데 지금 대략 10만 원 내외에서는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지금 투자자분께서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들어가셨다라고 보여지고 그게 지금으로서는 우선은 맞아떨어집니다.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이오시밀러를 특정 기업이 개발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리고 이걸 판매하는 것은 더더욱 힘듭니다. 삼천당제약은 지금 거기에 대한 인정을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주가에 조금씩 묻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연봉 한번 보시면 예전에 그냥 사놓고 기다렸으면 지금 수익이었던 겁니다. 그냥 이건 기다리면은 기업이 알아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투자자분께서 조금 시간만 가지고 계속 보유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하지만 마지막 딱 하나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이건 약간은 조정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천당제약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들고 가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저희 그 원활한 상담을 위해서 TV 소리 좀 꺼주시겠어요? TV를 꺼달라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전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그거를 자꾸 올라갔다가 흘러내리고 이래가지고 네, 어떤 종목일까요? 한미반도체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95,000원에 26%. 네. 예, 그렇게 되는데 조금 더 있다가 팔라 그랬는데 네. 자꾸 흘러내리고 이래가지고 좀 언제 좀 팔아야 될까 싶어서 그래서 좀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수익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신데 강현규 매니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정말 행복한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어디가 흘러내리고 그럽니까, 어머니?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괜찮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지금까지 주가가 올라온 이유가 HBM 때문에 올라온 거고 한미반도체가 우리나라 반도체 3위입니다. 3위. 1등이 삼성전자, 2등이 SK하이닉스, 3등이 한미반도체인데 한미반도체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HBM에서 꼭 필요한 기술력이고 HBM은 지금 AI 산업이 육성화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반도체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수요, 그 장비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SK하이닉스에 납품했던 장비 때문에 올라간 거라고 친다면 삼성전자가 그동안 등한시했던 약간은 조금 다른 걸 해보려고 했다가 이제 뒤늦게 후발로 들어왔던 HBM 그 3E까지 이제 삼성전자까지 이제 그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한미반도체하고 삼성전자하고의 그러한 협력까지 하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전자가 HBM에 대한 그러한 수혜를 아직 한미반도체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까지 납품을 하게 된다면, 장비 납품을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흘러내리고 하신다고 하는데 그냥 지금 부분에서는 그냥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매수가 부분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지금 21선 정도를 지켜주면서 최근에 이제 안 좋았던 부분은 뭐 엔비디아라든지 미국의 반도체 IT 쪽이 좀 좋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또 청주 공장을 또 크게 또 키우고 있으면 한미반도체에 또 장비가 더 들어가겠죠. 그런 거에 대한 수혜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마음 놓고 굳건히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전고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고 전고점부터 한 20% 더 올라간 지점 한 18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18만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의 네. 2배의 수익이네요. 우리 시청자님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저희 주상전화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문자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다음 문자는 7378님이신데 넷마블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근데 91,000원이고요. 비중이 24%라고 하시네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2년 전에 매수했다고 4개월 전에 물타기 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여쭤보셨습니다. 넷마블은 저희 PB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매수가가 9만 원대이시면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넷마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좋게 보기는 꽤나 힘듭니다. 그 게임주는 지금 시점에서 크래프톤 제외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없다라고 보여질 만큼 업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중국에서의 파노 발급이라고 하는 그 이슈만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헛된 희망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예 생태계가 지금 저는 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임이 완전히 PC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는 가운데 신작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그 신작이 흥행을 하는 것은 어렵고요. 흥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해서 수요를 견인하는 것은 더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개발에 따른 비용은 온전히 계속해서 기업이 만들어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지금의 게임 산업이고, 살아남은 게임 회사 같은 경우만 더 큰 수익을 얻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넷마블도 지금 주가 흐름 한번 보시게 되면 2017년에 고점을 찍은 이후로 결국에는 지금 계속 밀립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실적이 나아지거나 그런 것도 우선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급하게 턴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게 지금 보이지를 않는 거죠. 오히려 규제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넷마블이 지금 시점에서 턴을 하고 투자자님의 매수 가격까지 올라오는 것은 정말 오래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다행히 비중이 너무나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약간의 정리를 하는 것도 고려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넷마블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